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 선생님입니다. 오늘 회오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선 이 말로 수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다. 이 말을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젊은 선생님들 많이 인강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고 그러는데 물론 잘하십니다. 새로운 선생님들도. 근데 2020년 수능 강의, 2020년도 수능 강의 해설 강의를 하는 걸 봤더니 일단 해설 강의 하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으셨고 그 중에 이제 예전부터 영어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한 분이 해설 강의 하는 걸 봤는데 역시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오늘 다루는 부분도 역시 그분하고도 약간 관련돼 있어서 그분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구관이 명관 이런 말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능 30번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어휘 문제였어요. 어휘 문제였는데 정답이 4번이었고요. 4번이었고 지금 선생님이 가져온 이 부분은 5번이 들어가는 선지 부분이었습니다. 5번이.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해설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EBS 해설지의 해석이 틀려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옛날에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아까 구관이 명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분께서 해설 강의할 때 이 부분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거 해설지가 틀려 있었다. 그거를 캐치하실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실력이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해설지 EBS 해석 내용 그대로 해석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그분은 제대로 해석하셨어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해설 강의 하신 분 중에서 이 부분만 싹 빼고 하신 분도 있어. 이 부분만 싹 빼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모를 만한 부분은 설명해 주는 것이 강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관이 명관. 봅시다.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The fallacy of first choice. 그릇된 선택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misleads. misleads인데 여기서 이제 misleads라는 것이 자동사는 자동사인데요. 자동사는 자동사인데 이것이 자동사가 되게 되면 이제 수동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원래 목적어 자리가 목적어가 있었지만 목적어가 문맥적으로 생략되는 경우에도 원래 타동사 용법에서 나온 건데 자동사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misleads라는 단어를 아마 찾아보시면 이게 타동사가 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릇된 선택의 오류라는 것이 이 오류라는 것이 잘못 이끌어지는, 즉 얘가 이끌려 가는 애라는 해석보다는 이 부분의 해석이 뭐가 맞을 거냐면 뒤에 misleads 뒤에 us, 우리가 빠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us라는 것이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맥적으로 지금 여기 위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잘못 선택하는 오류가 잘못된 선택의 오류잖아요. 이 잘못된 선택의 오류가 오도하는 거, 잘못 이끌고 가는 대상은 우리인 것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 us가 빠진 것이다요. EBS 해설지는 어떻게 해설되어 있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하도 창의적으로다가 이거 틀려 있었어 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데 이게 문맥적으로 제가 생각해 제일 합당해 보여요.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그릇된 선택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오도한다. 우리를 잘못 이끌어간대요. 잘못된 것을 우리를 이끌고 간대요. When we are insufficiently attentive, 우리가 불충분하게 주의를 기울일 때, 그러니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란 뜻이죠. 뭐에? 하나의 중요한 감춰진 가정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를 잘못된 것으로 이끌어 간다란 얘기야. 그게 그릇된 선택의 오류의 특징인 것 같죠. 그죠? 특징이 이겠죠. 그 다음에 컴마 뒤에 대시 나왔습니다. 컴마 뒤에 대시 나왔어요. The choices which have been made explicit. 여기서 이 대절의 정체를 EBS에서 생각나. EBS에서 misleads의 목적으로 다 대절을 잡았던 것 같아요. 되게 창의적으로 틀렸었습니다.
mislead의 목적어를 대절로 잡았어. 근데 아까 구관이 명관이라고 한 선생님이 이 대시 동격절의 접속사다라고 설명하셨어. 그거 정확한 설명입니다. 아시겠어요? 정확한 설명이에요. 다만 그 선생님께서 하나 그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서 뭐냐면 여기 컴마가 있잖아요. 컴마가 있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어. 왜냐하면 동격절에 쓰이는 대절에 컴마 쓰이지 않는다고 설명하셨는데 선생님이 하나 모르시는 것이 이거예요. 뭐냐면 동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컴마가 있을 수도 있고 컴마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격에는 컴마 있는 동격도 있고 컴마 없는 동격도 있다고. 컴마 없는 동격은 수식을 하는 동격이고 컴마 있는 동격은 보충 설명하는 동격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컴마를 가지고 구별을 하면 컴마가 없으면 수식이고 컴마가 있으면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컴마가 원래 원문에도 있었고 EBS에도 있었고 여기 있는 게 맞는 겁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있어도 상관이 없다. 물론 없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없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있다고 해서 틀릴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의 중요한 감춰진 가정의 내용이 대절인 거예요. 그 가정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 가정의 내용이 뭐냐면 The choices which have been made explicit 명시적으로다가 만들어졌던 선택들이 명시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선택들이 exhaust 소진시켜버리고 고갈시켜버리는데 뭐를 합리적인 또는 합당한 대안이 될 만한 것들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고갈시켜버린대.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우리가 한 선택들이 될 수도 있는 후보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합리적이고 그런 것들을 다 고갈시켜버리는데 고갈시켜버리면 못 보게 만든다는 얘기겠죠. 못 보게 만든다는 거죠. 문맥적인 의미는. 그래서 네, 여기 컴마 대신 틀리지 않았다. 그거에 근거로다 이제 선생님이 그 대학교 문법 책 같은 데서 하나 가져온 게 있습니다. Non-restrictive appositive clause. 이걸 이제 정확히 해석하면 비제한적 동격절이에요. 여기 써 있죠? 비제한적 동격절. 영어에서 비제한이란 말은 우리는 한정이라고 보통 설명하지 수식할 때 영어학에서는 제한이란 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비제한적 동격절이라는 것은 동격절인데 수식하지 않는 절을 비제한적 동격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rejected their excuses. 그녀는 거부했다 그들의 변명들을 Even this last one, 심지어 이 마지막 것도 that, 이 마지막 것이 뭐냐면 investigations had taken several weeks. 조사라는 것이 몇 주 걸렸다라는 것이지. 이 this last one하고 뒤에 대절이 동격이에요. 이 콜크라는 사람 되게 유명한 영어학자입니다. 이분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비제한적 동격절의 예로 이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동격절인데 비제한적인 즉 컴마를 쓰는 비제한적이라는 거는 우리 관계사에서 여러분들 계속적 용법이라고 배우는 거 있죠? 그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 비제한적이라는 용법으로 설명이 됩니다. 컴마를 쓰죠? 그거랑 똑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컴마 쓰는 건 문제 없었고 여기 misleads 뒤에는 us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되게 어려웠는데 해설 강의 혹시 못 들었을까 봐 선생님이 이 부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른 분들 해설 강의 이 부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으로 오늘 해오리 3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